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4년도 안 돼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보살피며 살고 있는 30 중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과 7년의 연애 끝에 20대 후반이 되어 결혼했습니다. 거의 어른이 되고 난 후 저의 인생의 대부분은 남편과 함께 보낸 것이었죠. 저는 남편을 저희 친오빠의 소개를 알게 되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남편과 사귀어보라며 소개를 시켜준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있나 전화를 했더니 자기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다길래 따라 나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오빠의 남자친구들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잘 따르고 같이 친하게 지내던 언니들도 2명 있어서 정말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 차림으로 나갔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남편은 그렇게 꾸질꾸질한 제 모습에 반했다고 해요. 술자리에서는 술만 마시고 옆에 언니들이랑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떠느라고 제대로 보질 못했는데 나중에 친오빠 말에 의하면 남편은 그때부터 술을 마시다 말고 절 쳐다보고 또 얘기를 하다가도 제 눈은 그렇게 쳐다보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눈치가 더럽게 꽝이었던 저는 그냥 숫기가 없는 남자인가 보다 싶어서 별 관심도 없었는데 남편은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일주일 동안 저희 오빠한테도 욕도 엄청 얻어먹고 그래서 고민 꽤나 많이 했다더군요. 동생과 친구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둘 중 하나와는 어색해져야 할 텐데 그 꼴은 죽어도 못 본다며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했던 저희 오빠에게 남편은 매일같이 매달려 사정을 했고 그 바람에 오빠도 이 자식 진심이구나 싶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저한테 정성을 주고 진심이었던 이 남자, 연애를 할 적에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행동에 담기곤 했었어요. 제가 술을 좀 잘 마시는 편이라 어디 술자리를 나가면 거의 남자들과 대등할 정도로 마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건강도 걱정되고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싫다면서 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마중을 나오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잦은 회식 자리가 생겼을 때에도 꼭 저를 마중 나오곤 했어요. 시간이 밤늦게건 새벽이건 상관없고 절 데리러 오고 또 그 와중에 제 주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괜히 불편해할까봐 늘 멀찌감치 떨어져서 절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절 택시에 태워서 집까지 발해대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변하게 되더라고요. 절 걱정해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술을 작작 마시게 되었고 웬만하면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면서 이 남자한테 올인하다시피 신경을 썼고요. 제가 비록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어도 그 나이 애들이 매일 밤 밤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며 노는 걸 남편과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또 싫어했던 저희 오빠도 제가 점점 철든 사람 마냥 변해가는 모습이 만족스러웠던지 저희 남편과 저의 교제를 저보다 더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오빠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남편을 불러 가족들 모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한다거나 셋이서 간간히 한 동네에서 모여 편의점 맥주를 까던 안주만 먹으며 수다를 떨던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고 저에게는 친오빠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친오빠보다도 더 오로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그 후 조금씩 남편도 자연스레 저를 시댁으로 불러들였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혹여나 부담스러워할까봐 별로 내색을 안 하더니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식을 올리기까지 그 10개월 동안은 정말 무심하게도 절 불러내더군요. 처음엔 그간 부모님에게 잘했던 남편을 생각해서 저도 시부모님께 정말 딸처럼 아양 떨고 이쁨 받으려고 선물도 많이 사다 드리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애 술 그만 마시게 하라며 미리 언지를 드렸는데도 자꾸만 주는 시아버지의 술도 정말 잘 받아 마셨죠. 아버님은 술 잘 마시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며 좋아를 하셨고 그럴 때마다 옆에서 시어머님은 그닥 동요하진 않으셨지만 잘 마신다며 웃어주셨고요. 하지만 저는 새삼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자꾸만 시댁 식구들을 마주해 보다 보니 이 집안이 보통 집안과는 사뭇 다른 집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군기 바짝 잡기에 바쁜 가부장적인 시아버님의 옆에서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지금이 조선시대인지 먼 고려시대인지도 모르겠는 지조를 지키시며 여자는 여성스러운 것을 강조하시는 시어머니. 저한테 술 잘 마신다고
웃음 지어 보이시던 것도 다 인위적이고 거짓이란 걸 사람 좀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진짜 이런 집안에 결혼해야 하나 싶어서 고민이 되던 때에 남편은 귀신같이 그런 절 캐치하고는 결혼식이 다가와 혼란스러운 거라며 애써 달래주었고 저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냈죠. 절대로 가부장적이고 윽박을 지르거나 날 종부리듯 하는 그런 남편이 되지 말라고. 난 그럼 100번이고 더 당신과 이혼을 할 거라며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찌저찌 식을 올렸어요. 정말 제가 결혼 준비로 민감해서 지난 몇 달간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며 애써 스스로를 달래면서 식장에 들어갔죠. 손님들이 인사하고 맞이하기에 너무 바빠서 정말 정신없이 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도 남편이 10에 6, 제가 4 정도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예쁘게 새살림을 시작했죠. 둘 다 직장을 다니는지라 여행 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출근을 해야 해서 다소 정신없이 첫 2주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 와줬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도 돌리고 복귀해서 일한다고 며칠은 야근도 했었고 그렇게 막 별로 달라진 것 같진 않지만 손가락에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는 유부녀가 되었다는 것을 점점 실감하면서 3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저희에게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고 서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커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둘만의 커플 라이프를 즐기면서 여전히 재미있고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어요. 간간히 친정도 가고 시댁도 가며 서로의 부모님께도 살갑고 다정이 대했고 가끔 시댁만 가면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시아버지랑 술을 번들어지게 마시는 바람에 매번 꽐라가 되어 나오기도 했고요. 처음엔 불편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윽박을 지르신다거나 확 표정이 굳어지시는 게 무섭기도 했었지만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굳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좀 뻘쭘하시겠다 싶어서 일부러 신경 안 쓰는 듯 하면서 더 모른 척하고 무심한 척 했죠. 이런 건 아랫사람이 관심 주면 더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오는 듯 했는데 결혼하고 4년이 다 되어가던 중 갑자기 아무 지병도 없으셨던 시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상 징후도 없이 그냥 쓰러져 세상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정말 집안에 난리가 났었어요. 시어머님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세상을 뜨냐며 장례 치르는 내내 우울해 있으셨다가 헛웃음을 지으셨다가 또 통곡을 하시기도 하셨고 하나였던 외동아들인 저희 남편의 슬픔도 말할 것이 없었고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 저도 처음 치러보는 상인지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저와 앞으로도 함께 술 마시며 잘 지내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먹먹하고 남편보다 못하겠지만 며느리 된 저의 심정도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친근하진 못하더라도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던 시어머님이 생판 남처럼 변하신 겁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시댁으로 어머님과 함께 갔는데 어머님은 그냥 혼자 쉬고 싶다면서 저희를 금방 돌려보내셨어요. 저희도 혼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둘 다 퇴근을 하고서 함께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시댁에 가니 집이 싹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애초에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집안에 장례 치르고 남아있던 몇 가지 아버님의 흔적들은 싸그리 집 밖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고 하다못해 저희가 결혼하고 다 같이 찍었던 가족사진까지 어머님은 뭐가 보기 불편하셨는지 그 위를 하필 또 시뻘건 천으로 덮어놓으셨어요. 뭔가 심적인 변화가 있는 걸 단번에 파악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던 때 시어머니의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그냥 다 짜증나서 혼자 있고 싶다던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그 와중에 아들은 챙기고 싶으신지 저를 딱 지목하며 넌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을 던지셨고 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며 남편을 남겨두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죠. 그 후로도 시어머님은 애써 반가운 척 챙겨주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며 제 전화도 시큰둥하게 받으셨고 꼭 그럴 때면 남편하고는 무슨 대화를 나눴던 건지 남편은 혼자 시댁에 들렸다가 가겠다며 늦게 집에 들어오곤 했죠. 왠지 저를 피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시어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물어도 보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누니까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셔서 자신만 보고 싶은 거겠지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시간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한 저를 불러앉히고는 그러더군요. 어머님과 합가를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닌 그냥 자기가 합가하고 싶으니 그런 줄 알라며 통보하는 말투로 전하는 남편의 태도에 불같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그런 걸 상의도 없이 혼자 틱 던지듯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되냐면서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 몇 마디를 던지니 남편은 그런 저를 인간만도 못한 동물 취급을 하듯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럼 혼자 계시는 엄마를 그냥 저 집에 놔두냐며 오히려 소리까지 지르며 시아버지만큼이나 무서운 태도로 절 대했어요. 자기는 안 그럴 거라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몸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저한테 오히려 혼자 있고 싶다며 불편하고 싫어하는 티를 역력히 내시던 분이신데 그런 분과 어찌 한 집에서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집에서 어른을 모시고 살겠다는 건가 싶어 정말 서러웠습니다. 자기한테는 부모겠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시자 붙는 남인데 제대로 저한테 양해조차 구하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절 더 빡치게 했죠. 늘 저를 배려하고 챙겨주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던 그쯤 정말 시어머니는 단촐한 본인 짐을 싸서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은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세도 아닌 월세를 주고서 남편의 통장으로 주고 계셨고요. 그 때문에 저는 남편이 돈 때문에 이러나 싶어 잠깐 그 월세값은 내가 친정에 부탁해서 줄 수도 있다며 좀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방 한켠에 본인 짐들을 다 풀고 제 집처럼 살고 계셨기에 때는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게 전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되었고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인데 집에 사람, 그것도 어른이 한 분도 계시다는 것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서는 어머님 돌봐드리기에 아주 여념이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바쁜데도 아침 드실 반찬들을 미리 꺼내놓곤 했고 그 음식들은 늘 전날 퇴근하고 다 만든 것들이고요. 사실 이런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들의 경우 제가 어떻게든 혹사를 시키면서 비율을 맞춰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스타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님 흉내를 내기라도 하시는 듯 허구한 날 부엌에서 드시지도 않던 술을 드시면서 제게 술내기를 한다거나 혹은 제가 그만 마시라고 말리면 자기를 무시하냐면서 화를 내며 약간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시아버님 옆에 계실 땐 한 번도 보질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냥 사별하고 슬픔에 빠져서 저러시는가 보다 했는데 어머님의 히스테리는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별한 슬픔이란 게 반년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쭉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남편과 있을 때면 재밌는 TV를 보며 배 터져라 웃기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어 죽겠다고 밥을 잘 만드시기도 하시는데 유독 며느리인 저한테만 히스테리를 부리시니까 도저히 감이 안 잡혔어요. 이게 정말 사별의 슬픔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참에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인 절 구박이라도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지 정말 눈치가 더럽게 없는 저는 한참이나 혼자 걱정과 고민에 빠져 살았었죠. 암만 무시를 하려 해도 같이 사는 사람 하나가 날 이렇게 싫어하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불편한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오죽하면 회사에서 야근할 때가 행복해 죽을 것 같다니까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서 자꾸만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술을 들이부어 마시고 제 몸이 젊어 결혼하기 전보다도 더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런 절 보며 결국 저희 친정오빠도 제가 무슨 일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말았고요. 동생이라면 티는 잘 안 내도 끔찍이 아끼는 우리 오빠는 제가 남편을 만난 뒤로는 거의 안 마시던 술을 밖에서 자꾸 마시고는 자꾸 자기한테 전화를 하고 신혼집을 놔두고 친정에 오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저 몰래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오빠한테 시집간 여동생 일은 신경 끄고 네 인생이나 잘 살라는 악담을 퍼부었다지 뭡니까. 절친하게 지내오던 친구였는데 말입니다. 졸지에 욕만 먹고 전화를 끊은 오빠는 씩씩거리며 다시 저한테 전화를 했고
퇴근길이었던 저는 오빠의 말에 기가 차서 집을 가다 말고 골목 한복판에 멈춰서서 아주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죠. 지금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 히스테리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말까지 모두 다요. 걱정할까봐 친정 식구들한테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야 한 친정오빠는 저 대신 더 화가 나서는 이 새끼 죽이겠다는 욕을 하며 남편을 당장 만나려 했지만 겨우겨우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답은 고쳐지거나 아니면 보기 껄끄러우니 이혼을 하는 것뿐인데 저는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해서 이혼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잘만 하면 시어머니와 친해져서 문제를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일부러 친정오빠의 연락을 피한 채 어떻게든 나 혼자 상황을 개선해보려고 몇 주 정도를 더 신혼집에서 어머니 뒷바라지를 해드리며 최대한 살가워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도 반성하면서 저한테 다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던지 둘 중 하나는 느낄 줄 알았어요. 지 엄마를 무턱대고 집에 데려와서는 며느리 마음고생 시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욱 가혹해지셨어요. 퇴근한 저를 붙잡아 하루 종일 반찬이 맛대가리가 없어서 쌀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었다고 반찬 투정을 하시더니 이제는 자기 방안 옷장 뒤에 곰팡이가 퍼렇게 들어서 있는 걸 고쳐주지 않는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것조차 제 탓을 하더군요. 그렇게 구석진 구석에 옷장으로 가려진 곰팡이를 제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으며 올해 무섭도록 즐겼던 장마를 거쳤는데 제가 무슨 수로 헌 아파트에서 곰팡이를 막을 수 있었겠나요? 억울한 마음에 어머님을 진정시키면서 제가 어떻게든 곰팡이를 제거해드리겠다고 하니 그걸 또 일부러 곰팡이 피게 습기 찬 방에 들여보내놓고 세균 덩어리로 나가 뒤지게 하려 한 거냐며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악행들을 제가 마치 꾸며낸 것 마냥 퍼부으셨습니다. 이 방은 시어머니께서 처음 우리 집에 가방 싸들고 오셨을 때 본인 스스로 두 발을 이용해 들어가 짐을 푸셨던 그 방인데 졸지에 제가 일부러 이 방을 비워두고 시어머니 방으로 꾸며놓은 것 마냥 이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미쳐버리려는 거 어떻게든 남편이 퇴근하고 집 오기 전까지 문제를 잠잠히 해보려고 최대한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반찬에서부터 곰팡이로 번져서는 점점 타오르는 불길처럼 커진 시어머니의 화는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순간까지도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둘이서 뭐하냐며 막 놀래 다가왔다가 시어머니의 속사포스런 반찬 투정과 곰팡이 향이 그리고 이게 다 제가 이 집에서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꾸민 짓거리라는 말 같지 않은 말들에 남편은 진짜로 홀라당 속아 넘어간 것 같았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며 어머님을 달래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시어머니와 편을 먹어서는 저한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니랑 학교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걸 알고는 있었는데 너가 이렇게 무서운 애인 줄은 몰랐다면서 당장 저와 헤어질 사람 마냥 입 밖으로 험한 말도 뱉어내고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기만 바빠하던 남편. 정말 그 순간 몇 주 전까지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 스스로를 확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인간은 그리고 이런 더러운 시어머니와는 당장의 남남이 되는 것만이 정답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안에 핀 곰팡이는 보통의 남자라면 결론 문제인지 부실공사의 문제인지를 논할 텐데 넌 어째 네 와이프란 여자한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덮어 씌우냐고 말입니다. 남편은 순간 자신도 무작정 자기 엄마의 편을 들었다는 것을 자각했는지 말을 흐렸지만 이내 다시 눈에 힘을 주고 돌아가신 아버님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여자가 그리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쳐다보냐고 말입니다. 진짜 그지 같은 것만 빼다 닮아서는 꼴의 남자라고 조선시대 양반 노릇하는 이 인간을 저도 모르게 확 싸다구로 날려버렸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어디 할 짓이 없어. 와이프한테 여자 남자를 논하냐며 개막난 이 새끼라고 몇 대 머리통을 더 쥐어박으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미친 거냐며 제 손목을 확 낚아채려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걸 제가 곧장 뿌리치면서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뒤로 몇 발자국 더 물러섰고요. 제가 퇴근하고 곧장 시어머니의 반찬 투정부터 곰팡이까지 헛소리를 듣고 있느라 심지어 가방까지도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후딱 핸드폰을 꺼내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 집 구석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남편이 여자 어쩌고, 시어머니는 곰팡이 어쩌고, 아주 나한테만 지랄지랄을 한다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면서 최대한 우리 오빠가 열받게 그래서 아주 미쳐 날뛰는 황소마냥 우리 집으로 뛰어오도록 전화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오빠는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는 정말 20분도 안 돼요.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친정이 워낙 가깝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 오빠는 그간 계속 밤에 산책을 할 겸 저희 집 주변을 맴돌면서 혹여나 얘가 잘 지내고는 있는지 자주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층 아파트에 살아서 비교적 고개를 올려다 보이면 베란다 정도는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오빠의 마음으로 확인하러 동네를 어슬렁거리다가 그냥 집에 가던 길에 제 연락을 받고는 다시 후다닥 달려온 오빠는 이내 집 밖에서 아주 엄청난 괴성을 지르며 문을 두들겼어요. 남편의 이름 석자를 내며 제삿날이니 각오하라고 막 문을 두들기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현관문 부숴주는 줄 알았다니까요. 사실 저희 오빠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진짜 힘좀 쓴다는 짱이었거든요. 다행히 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생각도 틀려먹지 않는 사람이라 나쁜 길로 빠지진 않았지만 친구를 도와주거나 제 1등 주변 사람들 챙길 때에는 그 힘을 제대로 쓸 줄도 아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빠 주변엔 여자친구들도 많고 남자친구들도 참 많았고요. 그런 오빠를 잘 아는 오빠의 오랜 친구인 저희 남편 놈은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하는 순간부터 벌벌 긴장을 떨고 있더니 오빠가 방문을 두들기자 아씨 하면서 혼자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네 새끼는 오빠한테 쥐어 터지는 거 보고서 오늘 당장 끝낼 거라는 말을 남기곤 쓱 웃음을 지어 보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경기장에 들어오는 뿔난 황소를 맞이하는 것 마냥 문을 열자마자 황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분을 삭히지 못하고 들어오는 오빠. 그러더니 남편의 멱살을 잡고 엄청난 주먹질을 가격했어요. 정말 쥐어 터져라 맞고 있는데 제가 봐도 어찌나 찌질하고 못나 보이던지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을 좋아했었구나 싶어서 제 지난 결혼 생활이 너무 수치스러울 정도였어요. 아들이 맞는 모습에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오두방정을 떨면서 며느리인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괜히 오기를 보였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하도 저랑 술 마시고 좋다고 웃고 떠드는데 그 앞에서 자기한테는 여자를 운운하며 하도 기를 죽여왔던 게 늘 화가 나고 속상했다면서 그래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오히려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또 성질을 부리면서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시아버지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못나고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그 길로 전 우리 고부관계나 부부관계는 다시 예전같이 못할 거란 말을 하며 남편에게는 단단히 일렀습니다. 네가 우리 오빠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든 말든 우린 상관없지만 그 순간 내가 너랑 너희 엄마한테 이혼 위자료를 물릴 거니 소송 비용과 위자료를 각오해야 할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그러더군요.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소문이 퍼질까봐 저희 오빠한테 입단속을 시키며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이혼을 하기 싫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배는 저 멀리 떠나버렸네요. 저는 그렇게 망나니 시어머니의 그런 자기 엄마 편부터 들고 뒷바라지 해주는 와이프를 무시한 남편과 깔끔하게 합의혼을 했습니다. 집 사는데 남편 돈을 더 썼지만 지도 한 짓이 있어서 미안했는지 깔끔하게 집을 팔아 반반에 조금 더 나눠주더라고요. 전 이혼녀가 되어 좀 속상했지만 돈 쥐고서 전보다 훨 편하게 친정에서 두 다리 뻗고 지내고 있고요. 우리 오빠한테는 매일매일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남편도 패줘서 고맙다고 아침마다 큰절을 올리는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